간담회에 앞서 오늘 간담회가 국기원 특별심사 관련된 내용이어서 국기원에도 저희가 이제 참석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국기원에서 참석에 대해서 불참 통보를 했는데 간단하게 사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는 오늘 간담회에 국기원도 참석하여 특별심사에 대한 국기원의 입장을 얘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불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유선상으로 5차례 걸쳐 간담회 참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참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는 국기원이 특별심사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심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간담회에 참석하여 그 당위성을 설명하면 되는 것을 수차례 참석 요청에도 불참을 통보한 것은 국기원도 특별심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간담회가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두 분의 주제 발표자님께서 각각 10분 내외로 발표해 주시고 주제 발표가 끝나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음으로는 신성환 대표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프레스 있듯이 특별심사 참 갑갑합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심사는 논의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조건 없이 특별심사 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일단 그거를 전제하에 그냥 저도 원고 형태로 좀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기원 오연득 부위원장이 강행하는 월단 특별심사는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한 아집적 행위로 태권도의 대의 명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태권도의 매국노 행위라고 그냥 정의하고 싶습니다. 월단 특별심사는 태권도의 단의 근간을 흔들어서 태권도 수련에서 가장 소중히 하는 수련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실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월단 특심이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만천하가 아는 일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에서는 월단 특별심사가 갖고 있는 숱한 문제점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부연적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단 특별심사는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권도의 가장 숭고한 수련 가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권도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당위성으로 지금 현재 국기원에서는 심사 규정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 규정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사문화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80년대 초반에 한번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초창기 그 계열관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간단증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 때문에 그런 규정이 들어있었지 지금 정착되어 있는 바로 21세기라고 하는 이 태권도가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어떤 근간을 체제를 잡은 입장에서 20, 30년 전에 그러한 규정을 들고 나와서 한다라는 것은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기원에서 처음으로 이 특별심사를 공고했을 때 제일 크게 부각시킨 게 태권도계의 하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특별심사가 딱 공고되면서 제일 먼저 내세웠던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라면은 구단회가 찬반 양론으로 약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분들이 20대 80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일선에서는 구단 애들을 왜 안 나서느냐고 몰아붙이기도 해봤는데 몇몇 임원들이 우유부단한 건지 아닌 건지 국기원에 물을 먹는 바람에 내부에서는 한 7, 80%가 반대 목소리를 벌럭벌럭 내는데 임원진들이 꼼짝을 안 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스럽다마는 그 중에 지금 국기원 고단자 내부에 있는 이사회라는 그 구성원 자체가 특별심사에서 지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화합을 도모한 게 아니라 완전히 태권도계를 사사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내 국외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그런 단 레벨에 대한 문제, 그걸 떠나서 스승과 제자의 문제도 이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상 그 얘기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문제가 많은 특별심사를 오윤덕 부원장은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상투적으로 다중적 보완 제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특심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이 특별심사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청자 명단과 추천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투명성이 없는 거라고 보고, 둘째는 심의 과정에서 태권도에 기여한 공적에 따라서 특심을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하는데, 대체 그 공적이 기여한 게 뭔지 대단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직선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많은 400여 명 되는 인원들 중에 약 한 30여 명의 어떤 신청 그 이력들을 지금 얻어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서울시에 모 사람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한 일이 있어도 특별심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것이, 이 사람 당연히 특별심사 시행되고 나면은 구단으로 뻥튀기 월단해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이정관 대사법님, 제가 좀 각색을 하겠습니다. 아마 할복하신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심사의 본질입니다. 또 한숨이 나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투명성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또 그 과정 중에서 몇 번의 그 소위원회를 하면서 12월 4일 날 마지막 소위원회를 거친 그 결과물들은 연수교육도 안 한답니다. 또 맨 처음에 기획됐던 2년 내에 승단을 하면 된다는데 이것을 4년으로 또 바꿨답니다. 이 얘기는 왜 그러느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안 해보고자 했다는 꼼수인데, 그런다고 노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별것 잦은 꼼수를 다 써서 실시를 해봤자 본인들도 다 치명타를 입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말 그대로 서두로 다시 넘어와서 태권도의 근본 개념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 수련체가 깨지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더 이상 문제점이 뭔지 여기서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냥 있는 거 자료에서 배부해 드렸으니까 다 아시는 얘기들이니까 그냥 각자들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론화되지 않은 더 문제점이 뭐들이 있는지 그것을 더 여기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원고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그냥 제 발언은, 특별심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겁니다. 특별심사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이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간담회는 정확한 기록을 위해 특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을 드시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네, 최중무 원장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특별심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도장에서 아이를 지도하면서 졸지에 저희 사와 상관없이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 도장에서 아이들을 지금 이제 17년간 지도하면서 가장 제가 꼽고 있는 것이 뭐냐면 승단 체계입니다. 수련 체계고요.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들과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교육적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대한 영향을 태권도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수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발표가 되는 순간 저는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제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제가 승분식을 진행을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보기를 주고 말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 일반 지층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보통 겪고 있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배 구조의 문제죠. 누구나 같은 기준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응시하고 태권도 수련의 가치로 그 단위라는 것을 획득해야 되는데 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내지는 공로라는 것 이런 것들로 만약에 태권도의 승단 심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꽃이 아름답다고 꺾으면 그 순간 죽는 겁니다. 예. 태권도 단증이 갖고 싶다고 누군가에게서 꺾으면 태권도는 죽는 겁니다. 국경이 뭐 하는 곳인가?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심사, 결국 태권도 죽이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태권도의 존립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버스 전용차로, 제 집이 이제 부산인데 내려가는데 버스 전용차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죠. 벌금도 많고 또 잘못하면 이게 아웃될 수도 있습니다. 면허증이.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전용차로에 버스가 제가 승용차 하나 들어옵니다. 뒤에 제가 운전하는 제 옆에 보도석이 앉아 있었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기 시간자, 왜 저기 들어가도 되는 시간이야? 아닌데요.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막 찾았어요. 아닙니다.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또 한 달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봐. 제가 3번 확인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그거 찾는 시간 사이에 갑자기 차를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용주차장 자체가 아예 그냥 불법 시간인데 운영하면 안 되는 시간인데 승용차가 가득 차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버스가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옆 차선으로. 특심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의식이 있어요. 특심 안 하는 바보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으로 팽당이 만들어지는 도덕성 폐기가 태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태권도 인성을 추구하고 건강한 태권도 인으로서 정신을 추구해야 되는 이 태권도의 근본적인 방향 자체가 틀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 특별심사 자체가 꼭 있어야 하나 이것이 결국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다음 토론하실 분 계시고. 저는 초월연구소장입니다. 병인대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지만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태권도인의 뭐 다른 일들은 뭐 대부분 내에 나와 있고요. 90% 이상이 다 반대를 하는데 굳이 하겠다는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어떤 우리 수련 체계 그것도 이해 못하는 국견이면 좋다. 그 사람들이 정치인 같으면 90% 이상이 이렇게 다 반대하는 거지. 반대하고 있는데도 굳이 하겠다. 물론 저는 이해되는 부분들도 하나는 있어요. 저도 이제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선수들은 담을 딸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일정 기간 한 달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지금도 돼 있지 않나요? 국회의원에? 그런 부분은? 올단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계단 정도. 충분히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지 경기인 출신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기원을 누가 가져가고 할 거냐?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한다 해도 결국은 이거를 누가 관리 감독하고 누가 바로 잡을 거냐? 문광부 기대력에만 이런 부분에 또 약간 사각지대가 나와 있고 우리 민소관장님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을 결국은 믿을 곳은 법적인 부분의 제도 개선 방법은 없더라고요. 저도 고민해가지고 현재 아무리 떠들어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지배구조에 대한 국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게 아니냐. 이 부분을 정관을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다. 결론을 얻었어요, 저는. 이건 떠들어도 안 되고, 국가에서 어떤 이야기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건 정관을 바꾸고, 지배구조를 바꾸고, 국기원 바로 세우기 운동이 국기원 특별심사 반대 운동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 문재정 의원님과 또 많은 태권도의 원로 선배님들, 분들이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제도적인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의 문제점들을 개선을 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문대성 의원님도 태권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런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이시면 저는 이 문제가 나머지는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지배구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제일 갖고 있는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의 문제점으로 바라보거든요.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고 여의도 하천이랑 앞에 가서 비 맞으면서 우리가 같이 막 떠들고 했지만 고민해도 야 이거 답이 없네. 우리 불쌍한 민청관장님들은 어떻게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도 체육관 운영하면서 심사비를 11만원, 12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심사비 7만원 냅니다. 우위로 6만 8천 얼마인가 내가 거의 7만원 더 냅니다. 갔더니 아이 도복 줘야 돼요. 사모님 또 차량 갔다니까 그거 줘야 돼요. 도로 적재하게 이제 보내는 게 경영적인 부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제자들 모아놓으면 너희들 돈 벌어다 주는 개인이라고요.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상위 단체들과 국기원 특히 위에서 있는 상위 단체들이 태권도 우리 문화는 어디 있어요? 우리 보장 문화예요. 우리 태권도 문화는 뿌리 문화는 근간이 되고 근원이 되고 바닥에서 뿌리가 되는 게 도장 문화인데 도장이 다 듣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월단 신다 저런 생각들 하는 건 뭐냐? 태권도 문화가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런 부분이 나올 수 있냐 이거죠. 도장이 점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 관장님들 전쟁터에서 정말 열심히 가르칩니다. 태권도의 가치를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육관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아예 예를 안 가르치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문화들을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인사 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체육관뿐이 없어요. 지금 학원에 가서만 대들어요. 지금 그 정도예요. 이걸 이 체육관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위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행정이나 어떤 법적인 부분들 틀 안에서 자기들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전혀 민초관장과 태권도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죠. 몇몇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권도 아니잖아요. 수 없는 선배님들과 희생과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국기원 이런 것도 이렇게 간다면 태권도 문화는 이제 없습니다. 세계에 있는 해외에 있는 사범들, 동문들 굉장히 많이 SNS상에 넘어옵니다. 너희 이제는 발닥쳤구나. 갈 만큼 갔구나. 국기원 굳이 심사 거기서 단정 안 따도 되겠구나.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해외에서도 웃음거리, 도롱거리가 됐어요. 국기원 저거 특별히 심사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기원의 위상과 태권도 문화를 이렇게 바닥을 수주시킨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해결하면 이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분. 예, 신성환 관장입니다. 조금 전에 그 강민희 박사가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극한적으로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조금 전에 최중구 관장님이나 아니면 강민희 박사님이 표현한 것은 현실인데 현실. 일선이 지금 일선 태권도장이 처한 현실이고 그것이 태권도의 가장 큰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태권도라는 것은 국기원입니다. 국기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그 발제로 김철식 관장님께서 전반적인 어떤 큰 틀에 전반적인 국기원의 어떤 개선 방향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더 큰 틀에서 국기원은 현재 있는 룰들을 소위 뭐 보완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현재 있는 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보완적 생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잘못됐으니까. 라는 안,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혁명이라고 그러죠. 혁명적 수준으로 뒤집어 엎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기원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또 아까 그 사회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부에서도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통제 불능선상에 온 이것을 어떻게 이 안에서 고쳐서 끌고 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으면은 맞습니다. 초기에 조금 잘못된 건 부품 고쳐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기계로 치면 이거는 그런 기계가 아니지만 국기원이라는 큰 어떤 덩어리를 놓고 봤을 때 부품은 완전히 폐기 처분 수준까지 온 부품으로 굴러가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할까 어떤 조직입니다. 이랬을 때 대안은 조금 전에 일선의 목소리들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 맞습니다. 제일 먼저 정관 규정을 바꿔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룰로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현재 있는 이사들이 또다시 다음 3기 만들어 갑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얘기는 지금 김정식 관장님이 얘기했던 그러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받아들일 확률 요만큼도 없습니다. 특심 이렇게 몰고 가는 거 보는데 여기서 뭐가 대안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두들겨서 밖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사실인지 아니지만 의원도 구원장 체제로 3기 끌고 갈 겁니다. 그랬을 때 다음 얘기는 뻔히 불을 보듯이 뻔한 거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이라는 거는 아까 발표된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어놔야 됩니다.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 혁명적으로 바꿔 놓지 않으면은 이거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점들이 이번에 일선 그 민초관장들이 모인 데서 거의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미 보여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좀 표현이 좀 이상한다면 태권도계에서 몰매 맞아 죽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그래도 그럴 수가 있어 얘기를 하는데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봅니다. 굳이 여기서 쭈물떡 끓여가지고 포장하고 이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갈 때까지 간 거니까 뒤집어 표현이 정정하겠습니다. 완전 혁명적 수준으로 바꾸는 걸로 그래야만이 여기 또 김우천 사무국장도 계시지만 이건 국기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도협회 16개 시도협회도 이 태권도를 소위 움직이는 제도권이라는 이 문제들 어느 하나 손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참에 국기원을 정점으로 새로운 조직체로 전부 이 얘기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인 룰을 독과점식으로 갈 게 아니라 다양한 조직체로 다변하자는 얘기도 포함되는 거라고 봅니다. 꼭 새로운 조직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공정하게, 진짜로 말 그대로 투명하게 아니면 태권도를 이해하는 조직들이 나와야 됩니다. 사무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거는 사무국장님한테 드린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시도협회, 대태협에서 시도협회 통제불능에 들어갔고, 그건 이미 아까 발제하실 때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태권도 30년 역사, 길게는 50년이라는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인데 개선될 김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주태한체육회에서 어떤 통합하는 과정도 있고 이 판에 경기는 경기대로 분리하고 진짜 일선 도장이 갈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조직체가 이번 기회에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국기원도 심사 발급권에 대한 얘기로 국한시키고 그런 심사 또 단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도 그러한 새로운 단체들이 나왔을 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주장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안들이 만들어지겠죠. 심사권도 이양이 돼서 진정한 의미에서 퀄리티 있는 심사와 태권도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일선도장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국기원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로 얼버무릴 게 아니라 국기원 조직을 새로 만들든가
그리고 만들어진 조직하에 새로운 우리가 이거는 조금 표현이 좀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두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일국가 이체제라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라는 타이틀 속에 굳이 제1국기원, 제2국기원이 지금 이 상황 같으면은 국기원 맞습니다. 이거 타이틀 써야 됩니다. 이거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이걸 계속 쓰는 한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갈 수가 없다라면은 제1국기원, 제2국기원 앞에다가 뭐 무도자를 붙이든 뭘 붙이든 해가지고 새로운 조직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자꾸 설명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서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관 이종관입니다. 대표. 네, 저 이제 사실 여러분들 의견이 어떤가 한번 들어보고 싶었었는데 우선 오늘 첫째 이 의견을 특별심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와서 문제점이 뭐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지금 우리 신성환 대표님이나 김창식 대표님 또 우리 강명희 관장님 이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의례적인 인사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특별심사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기원이 존립하는 근거를 스스로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국기원의 목적 사업이 심사, 연구, 교육, 그리고 홍보가 애초에 설립 근거였습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심사입니다. 태권도의 수련의 척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단증입니다. 그런데 그 단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순간 국기원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도 그 단증 심사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규정된 동작을 가리키고 또 교육에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연수원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심사로서 이루어지는 국기원이 그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렸다는 것 자체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성환 대표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공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앞에 내세웠는데 그 공적의 기준이 과연 뭡니까? 그럼 일반적인 태권도 수련자들한테 공적에 대한 어떤 기준도 제시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이 자기네들이 우물딱주물딱 해갖고 공적으로 하고 5일간 교육시켜서 거기에서 걸러낸다? 400명 교육시키고 평가하려고 그러면 며칠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엄격하게 시행을 하려면. 제가 연수원 근무를 해봐서 알아요. 사범교육 200명 해도 교육하면서 왔다고 그러지만 200명 교육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평가를 할 때 품새 한두 개 하고 끝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엄격한 검증이 된다는 것은 어부상설이에요. 그럼 공적사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시행하겠다는 거, 또 애초에 처음 기획했을 때 정책적 기획이나 모든 거 다 기획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반대 여론이 나왔을 때 다시 검토를 하고 민의를 수렴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 저단자에서 4단까지 그 다음에 뭐 돈 받는 거 이런 문제 다 지금 삭제시켰어요. 문제는 애초에 잘못된 걸 그대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면 다시 정지를 해놓고 여러 사람의 의견 수렴들 우리 신성환 대표처럼 절대 안 된다는 사람 또
할 수는 있지만 방법을 바꿔서 해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점을 찾아서 심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시행하는 순간 다음번에는 그 어떠한 반대 여론이 있어도 선례가 넘어가고 이제 의견 수렴도 안 하게 됩니다. 왜? 저번에도 해보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우린 우리대로 시행해서 해버리면 그래도 되더라. 이런 선례를 내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부분은 멈추고 다시 이것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홈페이지에다가 특심에 대한 것을 안을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받아서 거기에서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법을 찾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 한 이것은 영원히 분란만 갖고 오는 화합이나 소통이 아니라 오히려 태권도 근간을 망치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적어요. 심사가 무너지는 순간 태권도 도장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화됐던 태권도의 그 위상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스포츠화된 태권도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이 다른 나라로 가든 뭐든 그 부분은 살을 수 있어요. 근데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무도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심사는 스포츠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단증 필요 없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돼. 수련이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측면을 갖고 있는데 수련과 훈련의 개념입니다. 경기에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 인간 안성의 길을 가는 것은 수련인데 이 수련의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 태권도라고 하는 무도성은 이미 끝난 것. 오로치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태권도가 전 세계 올림픽 스포츠로 살아남는 거는 뭐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살리려면 이번 심사는 그 계획은 전면 중단을 하고 그 태권도에 공헌을 한 분들 그 공헌이라는 것을 저는 크게 보지 않고 도장에서 묵묵히 수련을 해오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단은 5단밖에 안 돼요. 근데 제자가 6단을 심사를 가야 때 스승으로서 추천을 못해. 그러니까 뻐꾸기가 다른 둥지에다가 그 알을 맡기듯이 사인을 거기 가서 받아와야 되는 그런 굴욕적인 게 생겼을 때를 구제하는 방법. 또 한 가지 대학교에서 태권도 학과에서 교수님으로 도복을 입고 계속 지도는 하셨는데 그분들이 사실 제자보다 단이 얕은 분들이지. 아니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고는 우리 신성한 대표 말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왜? 단은 수련의 척도이기 때문에 수련 땀 흘린 만큼 아닌 이상 그 단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그 명예롭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해온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이 쌓아온 연한만큼에서 단증의 그 기간을 구속되어 있는 기간, 제시되어 있는 기간 있죠. 예를 들어 6단에서 7단을 보려면 6년인지 7년인지의 이 기간을 면제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지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심사를 보셔. 1년에 4번 고단자 심사 있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다음번 바로 가서 계속 봐서라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명예스럽게 다니내야 되는데 지금의 제재는 이미 전 세계 인터넷으로 다 떴어. 심사를 봐도 그분은 여론에 불명예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행하려고는 난 저희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상이 된 사람이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400명에다 국한시켜놓고 해놓고 누구는 특혜를 받고 누구는 특혜를 못 받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이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딱 오늘 헐얘기는 요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덧붙인다 그러면 제도 그 구조적 지배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구조적 지배 저희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국기원은 이사장 체제가 돼서는 안 돼요. 이사장은 이사에 소집해서 이사회를 주관하고 이사 관리하는 선에서 끝나야 됩니다. 원장 체제에서 원장이 상근하는데 왜 부원장이 왜 필요해? 옛날에 김문영 원장께서 왜 바깥으로 활동을 할 때 원장을 임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상임 부회장님 부원장을 시켰어요. 그게 관례처럼 됐지만 지금은 원장이 상근을 하는데 왜 부원장이 필요합니까? 거기는 사무처장이 있든 사무총장 제도를 만들어서 행정 책임을 맡기고 원장은 거기에 총괄하는 것만 하지. 옥상옥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안한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강서구의 체육관하고 김창환 관장님. 이번에 10월 5일날 부단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서구 태권도 회장을 한번 하면서 태권도 조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염증을 느껴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참석하게 됐습니다. 지금 의견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조직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지금 문체부에 사무관님도 오셨고 우리 문대석 의원님도 계신데 이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이 조직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면에서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직에 몸담지 않으면은 체육관 운영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10명 중에 8명이 이 조직 잘못됐다고 아마 사무관님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도 변화가 안 됩니다. 기득권 어떻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묻고 있을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너네 야 거기 핵심 우리 떡 하나 줄 테니까 이거 좋아라. 금방 그만입니다. 썩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부단 심사를 보면서 한두는 특침 반대하다가 쫓겨나갔습니다. 저는 심사하기 전에 미리 연습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특징은 우리 부단을 응심하는 이 응심자들이 심사 보기 전에 성명서나 서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번 얘기했어요. 연습 끝나고. 조용합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불이익 당할까봐 그러셨을 겁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심사 보기 전에 앉았어요. 자, 90% 이상 반대하는 특징 제고해 주십시오. 13번 일어나십시오. 제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13번 일어나십시오. 제고해 주십시오. 하고 심사 받습니다. 4명 중에 저만 떨어졌어요. 네, 저만 떨어졌는데 제가 국기원에다가 자 2번 전환했습니다. 몇 프로 떨어졌습니까? 28% 떨어졌다 그래요. 자, 숙련도, 완선도, 품위 제 동영상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대요. 팀장님이라는 분이. 그러면 부당하면 어떻게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합격, 불합격 명단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공개 동영상은 전부 다 27명 보셨으니까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누가 불합격 시켰는지 아실 수 있습니까? 아니, 좀 공개할 수 있죠. 그것도 안 됩니다. 프라이버시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그래서 더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날 이건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누구라는 이야기 이건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4명 중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봤는데 2명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 발표된 거는 저 하나만 떨어진 걸로 나왔어요. 5분 중에 3명이 불합격시켰고 2명이 합격시켰고, 근데 다시 문의한 결과는 4명이 불합격시켰다. 이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심사. 자, 이런 거를 봐서 부단 심사입니다. 부단 심사. 이것은 태권도의 상징적인 것이고 실력이 없으면 떨어져야 돼요. 당연히. 객관적으로 이 조직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절실히 나타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잠잠해질 것이다.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조치를 우리 의원님 제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성구 박사님. 네, 그런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특심에 대해서 일선 관장님들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있는 것을 왜 특심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못다니 시켜줘야. 개인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개인의 문제를 왜 국기원에서 개인 이야기를 다 들어주냐 이거죠. 그래서 특심을 방지하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저는 이제 이것이 좀 논의가 됐을 거겠습니다. 국기원에서 특심을 멈추면 제일 좋겠지만 민간단체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강행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신정한 대표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기원은 그럼 국기원 가라. 우리 태권도원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월단 없는 특심 없는 그런 제도를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거기서 단점 관련하는 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국기원의 단점이 사실 국민단점이 아닙니다. 그 우리 이종환 사부님 연수원에 계시고 대사부님이신데 국기원 단점은 사실 국민단점도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로 특심 없고 월단 없고 보다 승권단 심사 규정을 제대로 시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굳이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독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독점을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괜찮지만 민간단체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듣는다 하더라도 제도권사는 바꾸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기원 계속 강행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국민단점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하나 만들어져서 태권도 원이든 어디든 만들어져서 거기서 단점을 발급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러면 거의 가겠다. 거의 가겠다. 저는 아마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십사. 윤여성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토론하실 분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함하고 네, 저는 이장숙입니다. 인천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대부분 다 의견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또한 특심에 대한 반대가 있습니다. 아까 강서구 회장님이셨다고 하시는 분한테 구단 심사,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때 8단 심사를 봤습니다. 물론 전 나이상으로 이제 이번에 특심의 9단 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8단 심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이게 단을 늦은 것은 5단만 보고 나니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체육관 하는데. 근데 아까 그 사부님 말씀한 대로 제자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추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단을 따야겠구나. 늦게서 이제 단을 따기 시작을 했습니다. 6단, 7단을 땄는데, 요번에 이제 8단 심사를 받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9단 심사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내가 당연히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 태권도계에도
뭐랄까 치부라고 할까 뭐 다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을 어떤 분이냐고 여쭤보니까 국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구단들이 한 400여 명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진정으로 체계적인 밟아서 구단을 따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4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90%가 전부 다 이렇게 심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심을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 못합니다, 이 사람들. 저는 옛날에 그 구단 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구단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마 구단 사무총장님을 아니, 내가 사무총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다. 밤 11시까지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말았는데, 어쨌거나, 구단도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8단 심사를 떨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8단을 다시 봐야 되나? 이분들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 정말로 그 30명, 심사위원들이 그 정식으로 심사를 밟아서 올라가신 그분들만인가라고 한다면은 저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그분들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다시 8단 볼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8단을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고요. 또 아까 한 분이 여기 최정구 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인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30여 년 동안 체육관을 했었는데 제자들한테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특심이라는 그런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우익분들은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지요. 저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태권도의 단증의 가치가 이렇게 좋다. 태권도의 품격 이런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하면서 어린이들한테,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태권도의 구단의 가치가 있나요? 지금 종이지가리로 변했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게 딱 나니까 모든 국민의 구단화를 시키려고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단증이 너무 값어치 없는 단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극단적으로 협회를 뒤집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화가 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겠지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비난한다든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기조 발표하신 김창식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많은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 사실은 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난양천리, 인덕만리. 훌륭하신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제도 개선이 문제가 있다. 훌륭하신 분들만 갖다 놓으면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분명히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훌륭하신 분들 참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모님 같은 분들은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없다. 이것을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저는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체육회 소속에서 대한태권도협회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관리감독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고단체를 묶죠. 묶어서 대한체육회에서 파견된 사람에 의해서 협회가 운영이 되는 게 형식의 보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근데 대한태권도협회하고 국기원하고는 정말로 이웃집 아닙니까? 우리 집 아래 집.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정말 이거는 나서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대한태권도협회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좀 나서서 이 잘못된 것만큼은 어떻게든지 지적을 하고 이것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이 기득권 세력들이 하지 않으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이 특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국견 심사 구단이 400명인 거 몰랐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이 뭐 제대로 심사를 받다는 거 몰랐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치명적인 얘기 하나 더 부연하겠습니다. 400명이 아니라 국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00명이고요. 아, 외국까지 합하면은 네. 외국에 127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태권도계에서 통용되는 구단이 동식 등록되어 있는 게 717명인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건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언젠가 판도라 상자라는 책자를 하나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2000년도 이후에, 아주 80년도 이후에 이정관 사부님 잘 아실 겁니다. 소위 그때는 서류 심사라는 걸로, 죄송합니다. 이건 이 얘기는 속기로서 잠시 빼주십시오. 우리끼리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로라는 분들이 당신들 측근들한테 갖다 준 단을 서류 심사라는 걸로 그때 돈도 제가 알기로는 380 정도 됐습니다. 이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갔던 단이 지금 간장님 얘기하신 단의 실체입니다. 그럼 아까 그 외국 거까지는 뭐인데 국내 거를 제가 다는 못 뒤쳐봤습니다. 하도 저도 자꾸 사람이라는 건 한번 보고 나면은 무슨 일 있을 때 화가 나면은 대상자를 죄송합니다. 그놈의 인간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다는 안 들여다봤습니다. 80%입니다. 80%. 이게 지금 우리 구단의 실체입니다. 우리 택한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특심을 하려는 이네들은 봐라, 과거도 그랬는데 지금 그거 안 한다고 뭐가 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는 지난 시절이죠. 이 지난 시절 말도 저는 수용할 수 없지만 그거는 태동기에 자리를 잡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무슨 문제들 당신들께서 여기 이름 하나 더 거명했습니다. 이종욱 관장님, 어민구 관장님, 우리의 원로 선배님들하고 기라상 같은 분들이 우리 종아리가 됩니다. 근데 당신들이 저지른 원죄입니다. 원죄. 그걸 들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돼서 80년도 이후에 안 했걸랑요. 30년이 넘게. 근데 그걸 하겠다라는 이유를 진짜 모르겠다는 거죠. 아니, 그 얘기는 계속 나온 얘기니까 안 되는 일인데 지금 구단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예. 이제 기록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예. 태권도 관장 남부입니다. 네, 소송 박사님. 저는 김우천 국장에게 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선 관장님들이 사실 언론기관에서 두 군데를 조사했습니다. 무카스에서 조사하면 97% 흑심 반대. 제가 아는 한국스포츠신문에서 여론조사하니까 98% 흑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또 지금 그러면 국기원에서 저렇게 강행하고 있으면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지금 그럼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이거 특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공식적인 요청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왜 이 특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식적인 대한태권도협회 입장은 없습니다. 이 국기원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조적으로 심사의 구조가 대한태권도협회에 이제 이것을 위임해서 우리 대한태권도협회는 또 재임을 시도지구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심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국기원 심사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한태권도협회가 이 심사 규정을 만들어갖고 올 1월 16일부로 대한태권도협회 심사 규정으로 지금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심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지구와 몇 년간의 인간관계로 맺어졌던 행정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시도지구의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저도 이 특심에 대해서 처음에 이 안을 많이 좀 얘기를 좀 국견에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지금 돈을 받고서는 특심에 도네이션을 해가지고서는 가는 부분들은 이거 좀 장사의 그
특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까지 특심을 아마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또 국기원으로 이관하고 하면서 한 2번 정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600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45명 정도가 1단에서 9단까지 단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록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1단에서 9단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동을 해서 갖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특심을 2번을 거치면서 9단이 됐고 뭐 8단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아까 이상하게 말씀하셨던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이 뭐 태권도 원으로 또 화영철 농민이 뭐 대한 태권도 농민이 이런 것들은 우리 태권도를 정말 분열시킨다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금 과정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놔서 국회의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시행을 하든 아니면 취소를 하든 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강행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럼 대한태권도에서 국회의원 지금 강행하는 문제가 있다. 아니 저 개인적으로입니다. 대한태권도 공식적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태권도 원로분들도 계셨고 또 우리가 태권도가 몇십 년간 이렇게 국제화되면서 글로벌화되면서 좀 공로가 계신 분들도 그 안에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뭐 전 원장이신 뭐 강원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태권도협회 요직을 다 거치시고 국기원 요직을 거쳐서 은퇴를 하셨지만은 그분도 8단밖에 안 돼요. 예를 든다면 그런 분들은 참 본인이 집행자였단 말이죠. 대한태권도협회에 있을 때 최고의 집행자로서 내가 심사를 볼 수가 없어요. 또 국기원에 가 계셨어. 옛날에 부원장도 하고 다 하면서 원장까지 계셨지만은 아니 내가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분이 심사를 못 받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원장이 되셔서 아니 어떻게 원장이 9단도 아닌 분이 하냐, 그래도 상징적이라도 9단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그때서부터 많이 나와서 이 특심이 지금까지 불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꼭 이것이 누구나가 다 9단, 8단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네. 요거 혹시 대한태권도에서 받으셨죠? 네네. 이게 이게 외부에서 본 시각이지 않습니까? 네. 태권도 아닌 외부 사람들이 본 시각인데 태권도 승품단 심사 공정성 제고 방안이라고 이렇게 대한태권도협회로 아마 이거 공문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체육회서 문화공부 체육회서를 만들어서 온 건데요. 지금 기존의 심사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기 굉장히 많이 실어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대한태권도협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태권도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대한태권도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특심도 대한태권도의 문제라고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국기원하고 뭔가의 기득권이 있는 분들이 결단을 내리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장시간 동안 이제 간담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그 회의장 예약한 시간 다 돼가고 있어요. 끝나기 전에 네. 다 한 말씀씩 다 해주셨는데,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나오시는 표광종 사무관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이, 문체부에서 국기원에 대한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방안과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좀 있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국장이랑 과장님이 오셔서
정부 입장이라는 걸 좀 밝히는 게 더 좀 나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혹시 이제 의원님이나 또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간담회장에 가면 어떤 식으로 좀 정부 입장을 좀 밝히는 게 좋겠냐고 여쭤본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특심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경로로 국회의원 측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이제 다 일일이 좀 밝히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저희 쪽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국회의원 입장은 지금까지 저희 쪽에 이제 회신이 된 게 정부 입장하고 맞추겠다. 그다음에 중단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하고 싶다. 요게까지 저희가 이제 의견을 드린 상태고,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 입장이 좀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1단에서 4단을 없애고 1단에서 3단이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돈을 걷어서 하는 부분은 좀 정리됐고, 지금 국회의원이 언제 이걸 하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입장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에 우려가 없이 어떤 기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은, 합의가 된다 하면은 또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제 강행하게 한다면은 아마 정부도 좀 더 이제 지금하고는 좀 더 다른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민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나온 상황. 내부적으로는 사실 검토는 다 됐는데요. 근데 좀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회의원 단점을 가지고 올림픽에 가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국회의원이 국제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하는 거는 정말로 최후에 할 일이지 선제적으로 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법률적인 검토까지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하시는 거는 너무 좀 조금 위원님, 1분만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이니까 문체부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충분히 하는데, 그거 이전에 아까 대사모님, 이동관 사모님이나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토화가 되는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 사건 아시죠? 중국에서 소위 그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걸로 해서 국회의원에서 해외에 다니면서 맨 처음에 주장했던 해외 네트워크 구성 방안하고는 완전히 틀어지는 형태로 지금 오연득이 직함 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오연득 부원장이 다니면서 MOU를 맺고 있는데, 심사권 계약 MOU입니다. 정확한 용어가 맞지만 그게 맞죠, 사부님? 그걸 맺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놔두고 최근에 일어난 일, 중국에 가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뭔데 9월 중순경이고 10월 달에 MOU를 맺어줬습니다. 원래 있던 짜울레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조직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못 맺고, 롱차이라는, 거기서는 이제 이런 조직을 기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롱차이라는 기업하고 맺어줬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중국에서는 태권도의 단가치 힘이 없어졌습니다. 돈만 있으면 삽니다. 국내의 이 특별심사를 종주국에서도 하는 특별심사다. 월단 심사다. 이래가지고 단층을 갖다 막 마구제비로 주에 한 번씩 11월 동안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도 모릅니다. 전 30개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할지 뭘 할지 모릅니다. 그러는데 지금 심각성은 압니다. 이건 알아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따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진짜 절실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내 일선도장이 초토화되고, 이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뒤에 아니면 1년 질질 끊는 동안 인터넷 신문이 계속해서 다 뒤집어 까져가지고 완전히 만신차이가 되고, 안 한다고, 그때 안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요 지금 조기수습 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일단 걷어들이는 겁니다. 선언해놓고 다른 논의가 있어야지, 무슨 여기서 안을 만드는 동안 지금 상투적이란 말을 아까 제가 끝까지 안 갔는데, 국기원에서는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합니다. 지금 문체부에만 얘기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정부 뜻 따르겠습니다. 정부 뜻이 뭐예요? 장관이 발언을 했는데 그걸 안 따르고 있는데,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일선에서는 슬금슬금 갑니다. 그래 저희는 떠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럴 때 되면은 진짜 또 적당한 용어 안 쓰겠습니다. 개처발 나는 겁니다. 개처발. 이게 지금 현실인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표은영 관장님한테 따지는 건 아닌데, 대표님 말씀이나 우려를 저희도 이제 심각하게 느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말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그러는 건데, 충분히 저희 쪽도 말씀하는 사람들 만나실 만한 분이 만나서 얘기도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한 상태고, 그쪽 의견이 이게 자율적으로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이제 지켜는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는 또 이분들이 결정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우려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만날 만한 분을 만나서 여러 경로로 전달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진행을 했을 때 대안이 뭐냐? 저희도 법률자문을 해보니까 나올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정관 얘기도 하셨지만은, 정관도 그 사람들이 고치는 거지. 뭐 사실 한다면 이제 법으로 뭘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고 해야 되면 한 5월 이후나 가게 되면 뭐 내년쯤에나 가게 되겠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고, 차제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국견 업무를 온 지는 좀 됐지만은, 이게 태권도가 변해야 된다라고 이게 수십 년 동안 내려온 부분들인데, 굉장히 오래된 생태계인데, 이걸 누가 바꿀 거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계신 이제 관장님들이 스스로 좀 의식을 가지시고, 제가 보니까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너무 시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성 대표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를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 사무관님께서 지금 그러한 내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벌써 보관이 어느 정도 있고 계신데, 그거를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이게 시간이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게끔 저 또한 노력이 될 거고요. 지금 중국 얘기 제가 들었지만 굉장히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의원이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400분들 중에 손가락을 꼽습니다.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 탈락이에요. 다 될 수도 없고. 그거를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 예를 들어서 여론을 들으면 거의 한 70~80% 정도는 훌륭할 정도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김무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에는 이거를 조금씩 한번 줄여나가 보자라는 어떤 의도인데, 사실 국기원에서는 이거를 못 받아들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대안을 제시를 해도 그쪽에서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 신선 대표님 계신 게 괜찮고, 결국에는 이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면 철회를 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안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의견을 좀 받고, 이거를 제가 국회의원이나 정부나 이렇게 당에 그리고 청와대까지 할 수 있으면 청와대까지 제가 교육문화수석한테 의견을 제출하고, 아니면 제가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제대로 제고가 안 되면은 제가 아니면 좀 더 나가면 좀 큰일 나서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태권도에 정말 끊임없이 애정을 갖고 계시고, 또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무총 부장님, 또 표광종 우리 사무관님, 또 신성환 대표님, 이종관 대사관님, 또 많은 분들 오늘 와주셔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공연 잘 들었습니다. 이 오늘 의견들을 전체 다 취합해서 이러한 내용을 제가 청와대, 그리고 정부, 그리고 당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 후에 이 국기원 이 특별심사 관련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는